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현안 풍수로 풀어라. 오늘 그 4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달과 조상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년 2020년 올해가 윤달이 있습니다. 4월달이 윤달인데요. 윤달은 첫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이 4월달, 그 다음 달이 윤달이 되는 것이죠. 윤달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달에 조상묘를 이장하면 좋다. 윤달에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면 좋다. 윤달에 이러고 저러고 자관, 그 참 말이 많아요. 그런데요, 일단은 그것은 다 비과학입니다.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요, 윤달이나 평달이나 다른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윤달이 왜 썩은 달이고 윤달이 왜 그런 거 하는 달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묘를 이장하면 좋다라는 것은 왜 틀리냐면은, 자, 윤달이 아닌 달이나 어느 해라도 길지라면은 언제든지 길집니다. 그렇죠? 흉지라면 언제든지 흉집니다. 그러면 길지에 이장하는 것은 언제라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 흉지는 언제라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묘자리가 좋으냐 나쁘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길지라면 어느 때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길지라면 어느 때라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걸 무슨 왜 꼭 굳이 윤달에 이장해 좋으냐? 이게 너무나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윤달이라고 해서 흉지가 길지를 바뀌나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바뀌질 않잖아요. 그러면 길지가 흉지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이것은 그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윤달에 조상묘를 이장하면 좋다, 이런 말은 비과학 미신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윤달에 결혼식도 썩은 달이라고 안 한다. 이것도 비과학인 얘기예요. 윤달에도 다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풀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80%의 운명이 결정되어서 풀어보면 다 똑같기 때문에 윤달이라고 하더라도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를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 이것을 우리 국민이 거의 다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윤달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조상묘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냐면 화장하면 좋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윤달에 화장한다고 뭐가 좋습니까? 그 좋다면은 그 좋은 설명을 해야 돼. 논리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논리도 없이 그냥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으니까 그걸 지킨다?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화장은요, 되는 화장이 있고 안 되는 화장이 있는 겁니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사망을 해서 바로 하는 화장은 아주 좋아요. 해와 득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그러나 매장했던 묘를 파서 화장하면 자손에게 큰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장도 되는 화장이 있고 안 되는 화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달에 조상묘를 파서 화장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절에 가니까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그 절에서 스님이 불경 공부나 하는 거지요. 풍수에서 뭘 합니까?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사람이나 알아요. 제가 볼 때는요, 스님이 제대로 풍수하는 사람 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풍수가 어떤 불교하고 관련이 있어서 보이는 듯해서 절에서 그 스님들이 얘기하면은 그거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 풍수는요, 어느 종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해서 풍수가 더 해당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달에 조상묘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무슨 이사를 문제든가 이런 거 다 비과학이라는 얘기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제 풍수가 입장에서는 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정말 매장하는 게 좋은지 화장하는 게 좋은지는 그 사람이 좋은 길지가 안 된다면 언제라도 화장하는 게 좋은 거고, 길지가 된다면 매장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도 전문가를 활용해야 돼. 전문가를 써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그것이 현명한 겁니다. 모든 것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한테 상담하는 게 쉬워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풍수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풍수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풍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제가 많은 풍수를 이제 접해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말하는 소리도 하나도 맞질 않아요. 논리가 다 비과학이에요. 들을 게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풍수를 해서 맞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풍수를 명확하게 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풍수의 결론이 운명입니다. 운을 갖게 하는 거예요. 풍수의 결론은 자연을 활용해서 운을 갖게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운을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풍수가 운을 결정한다라는 거,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걸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풍수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또 기업의 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라의 운은 어떻게 되고 이걸 말해야 돼요. 전문가라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운명을 말해야 됩니다. 풍수학적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이 뭐예요? 다 이게 풍수학에 의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교수라면, 박사라면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풍수 박사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박민찬이밖에 국운을 얘기하고 국운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라는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오죽하면 제가 우리나라 최고 학자라는 그 서울대 교수 최창조 교수가 풍수가 아닙니까? 그 사람을 제가 아주 막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풍수로 왜곡돼서 우리 국민에 혼란을 준다. 그리고 잘못되게 하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 풍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또 조선일보에 칼럼 쓰는 김두규 교수인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풍수의 풍자도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풍수를 한다면요, 나라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좋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그 칼럼을 그렇게 쓸 정도면은요, 얼마든지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최창조 교수가 풍수가 명확하게 할 줄 안다면은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음택 풍수는 맞지 않는다. 뭐 자손한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다. 이따 소리를 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 풍수의 기본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수가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풍수가들이 많이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왜? 풍수에 의해서 국운이 살 수 있고 풍수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풍수인이 훌륭한 풍수인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윤달과 조상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우리 예로부터 전해내는 뭐라 그래?
옛날부터 전하는 말을 뭐라 그래서 제가 생각이 자꾸 안 나네. 그 옛날 어른들이라고 그래서 다 맞는 게 아니다. 옛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풍수가들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지금 국민소득 30만 불이 넘었어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돌아가시면서 나는 죽으면 내가 요 자리를 써달라. 그 유언하고 돌아가셨대요. 그게 절 보고 연락이 왔어요. 좀 봐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도대체 쓸 자리가 아니에요. 양지 바른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쓸 자리가 아닌데 아버님이 여기서 써달랬다 이거예요. 여기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돌아가시는 분도 아주 고통을 당하는 거고 그 고통당하는 흉기가 자손한테 가기 때문에 자손들이 하는 일이 안 된다. 자손이 망한다. 이게 쓸 자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유언인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 아버님이 풍수를 정확히 아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예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인데 유언이라고 해서 그거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해를 시켜가지고 제가 다른 자리를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들을 말이 있고 안 들을 말이 있어요. 특히 풍수지리, 특히 음택 이것은요 거의 다 잘 몰라요. 그냥 내려오는 그 설에 의해서 그냥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풍수지리학은 그렇게 듣고 꼭 할 길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한 전문가를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풍수가 흥망을 결정하는 학문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예로부터 조상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병은 아프면 안 된다. 이거 정확한 얘기예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윤달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올해도 많은 움직임이 있고 윤달을 빙자해서 뭐 수의도 장만해놓으면 좋다. 이런 거 다 비과학이다 말입니다. 다 장사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확히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안 풍수로 풀어라 40번째 시간에 윤달과 조상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